오늘 오해가, 전 맨날 이제 방송하면은 일단 사과를 해야 되는데, 노홍철이 보셨죠? 너는 너 언제 사과 방송하냐? 저는 매일 합니다. 매일. 자, 오늘도 사과 방송이 있죠. 제가 만들어 놓은 영상을 어느 분이 요약을 해서 커뮤니티 같은 데 뿌렸더라고요. 옛날에 게임 회사에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슈카 형이 NC는 게임을 못 만들고, 넥슨은 안 만들고, 넷마블은 왜 만드냐라고 얘기를 했다. 이게 NC는 기로에 서 있고, 넥슨은 지금 종합 엔터테인먼트 회사로 가려고 그러고, 넷마블은 투자를 열심히 하니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걸 이렇게 요약하시면 상당히 안 됩니다. 왜냐면 넥슨이 게임을 안 만드는 게 아니죠. 되게 열심히 만들어요. 저기 수백 명이 아마 만들고 있을 거예요. 아마 1000명 이상이 게임을 만들고 있지 않을까 하는데, 안에 있는 분들이야 게임 회사 직원이니까 열심히 만들어도 회사 전체 방향타가 종합 엔터테인먼트 회사로 이렇게 좀 틀려고 하고 있다. 게임을 안 만드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죠. 정말 피 터지게 구로의 등대, 판교의 등대에서 판교의 오징어 배처럼 일을 열심히 하는데, 저렇게 쓰면 이제 개발자분들한테 신뢰죠. 개발자분들은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큰 위에서 이제 CEO나 아니면은 어떤 대표자분들이 방향을 크게 틀고 있다, 이제 그런 말이었는데, 이것만 딱 보면 마치 NC나 넥슨이나 넷마블에 근무하는 분들이 기분이 나쁠 수 있잖아요. 당연히 이런 대형사들은 동시에 5개, 10개 진행을 하죠. 진행을 하니까 저렇게 이제 표현을 하면은 좀 신뢰가 될 수 있다. 사과하는 유튜버죠. 하루에 하나씩 사과합니다. 자, 근데 오늘의 주제는 그 얘기가 아니라 NC소프트의 충격의 하락의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와, 우리나라 1위 업체거든요. 15%가 빠졌어요. 이게 거의 20조였어요. 고점에 20조가 넘어갔잖아요. 100만원까지 갔고, 하루에 15%가 날아가기 힘들어요. 진짜로. 저 정도 되는 규모의 사이즈의 회사가 15%가 날아간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거의 진짜 손에 꼽힐 정도인데, 게다가 그 다음날 또 빠졌어. 그래서 고점 대비하면 20% 이상 거의 하한가 비슷하게 빠졌기 때문에 이게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걸 조금 더 살펴보면 NC소프트 시가총액이 2일 만에 4조 원이 날아갔어요. 제가 수동을 한 거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습니다. 18.4조 원 하던 게 14.4조까지 내렸기 때문에 거의 4조 원이 날아갔고, 날아간 이유는 간단하죠. 지난 영상을 보십시오. 2021년 8월 26일 가장 간절했던 게임. 지난번 영상의 제목이 그거였죠. NC소프트의 가장 간절한 지금이었는데, 그 가장 간절했던 게임 블레이드 소울 2가 출시가 됐죠. 왜 간절했냐? 옛날 영상을 조금만 리와인드 드리면은 NC소프트가 1분기에서 2분기도 연속 어닝 쇼크가 났었죠. 실적 충격이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이미 2분기 때 6월달까지 성적이 굉장히 좋지 않았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받쳐줬던 리니지 시리즈, 리니지 모바일, 리니지2 모바일의 매출이 조금 오래됐기 때문에, 올해도 됐고 과금 구조에 좀 힘들고 하니까 좀 슬로우 다운 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이게 하락하니까 지금 승부수를 알려야 되는데, 그 승부수가 누가 보더라도 그 중에 하나가 블레이드 소울 2고 지금 가장 간절한 그런 선에 서 있다. 블레이드 소울 2가 나오면은 뭔가 기로에 설 것이다, 이런 말을 드렸는데, 일단 불소2가 시장에서 기대가, 애널리스트들의 기대가 얼마였냐면은, 매출 순위는 당연히 1위이고요. 기대가 하루 매출이 한 30억 정도 예상했어요. 이 정도면은 리니지 모바일의 한 80%? 90%? 모바일까지는 아니더라도 거기에 거의 버금가는 정도의 수준을 기대를 했는데, 실제 결과가 현재까지는, 앞으로 조금 더 오르겠지만 현재까지는 보면은 이베스트의 우리 성종화 애널리스트 아저씨 걸 갖고 왔는데, M 매출 순위가 12, 7위, 9위, 6위, 11위가 됐어요. 1위에서 2위를 예상했는데 11위이고 1 매출은 예상의 절반 미만으로 예상이 됩니다. 발표를 안 하기 때문에. 오죽하면은 애널리스트 아저씨들의 보고서에 잘 등장하지 않은 홀드가 등장해요. 홀드. 보통은 바이죠. 보통은 바이 시그널인데 홀드 시그널이 등장을 했고, 삼성증권의 오동환 애널리스트님 거를 갖고 왔는데, 불소2의 매출 추정치, 하루 매출 추정치가 보통 30에서 40억이에요. 나오기 전에 걸 모아놓은 겁니다. A사, B사, D사에서. 평균이 여기 어디인가에 있죠. 30억, 40억 사이에 있는데, 지금은 아마 발표 안 했지만은 거의 바닥에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60억은, 하루에 60억을 기대한 분도 있어요. 하루에 60억이면 리니지 모바일의 2배예요, 2배. 2배까지도 기대할 정도로 굉장히 높게 기대했었는데, 기대에 전혀 못 미치니까 지금 투자 의견이 여기도 홀드가 나요. 투자 의견 홀드는 진짜 잘 없는 거예요. 셀 리포트는 진짜 없고, 이거 셀 리포트가 나올 정도면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뭔가 지금 경영진이 도망갔거나 분식회계가 걸렸거나 아니면 하여튼 뭔가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셀 리포트고, 홀드면은 사실은 매도 리포트에 가까울 정도로 강한 건데, 지금 홀드 리포트가 나왔고, 애널리스트사에서만 이러냐? 유튜브에 가서 제가 불소2를 안 해봤기 때문에 불소2가 어떤 건가 검색을 해보려고 불소2 딱 쳤더니, 어머나 세상에, 야, 유튜브가 불소2로 뒤덮였던데? 야,
야, 얘들 빠르구나. 야, 빨러. 우리 김성애가 그랬는데 레카 빠르다고. 야, 온 동네 게임 유튜브에서부터 이슈 유튜브에서부터 뭐 온 오죽하면은 경제 유튜브 슈카까지 그냥 불소2 내용으로 야, 요게 요즘 가장 핫한, 가장 잘 팔리는 주제인 거죠? 이거 딱 봤더니 덮였어. 와,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이렇게 빨리 내셨는지 대단합니다. 역시 한국인들의 능력이 대단한데 우리 유튜버 형들 정말 열심히 해서 이 성토하는 영상들로 덮여버렸어요. 저도 재밌게 봤긴 했지만 실시간 뭐 급등순위 1위도 오르던데 이거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한데 근데 사실은 제가 기억하는 NC소프트는 어떤 NC소프트였냐면 2003년에 제가 정말로 많이 했던 게임 리니지2가 출시돼요. 2003년에 그때는 그래픽이 와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이때는 물론 과금 구조가 없었죠. 저액제니까. 이때는 컴퓨터 시대고. 놀라운 게임성과 아이템 제작이 정말 재밌어요. 요때 그 스포일이란 게 있었어요. 뭐 드워프가 몸에 뭐 짜잔 하고 스포일을 하면 무슨 뭐 뼈 같은 걸 뽑고 뭘 뽑아서 아이템을 제작해서 그 소위 공선전하는 형님들한테 파는 거. 대장장이라고 하죠. 저는 이제 그걸 했는데 그죠? 아이템 만들어서 비싸게 파는 거. 그거에 맛이 들려갖고 와 이 게임 대단하다. 정말 잘 만들었다. 그 요런 거 앞에서 형님들은 싸우고 저는 이런 거 만들어서 뒤에서 형님들한테 이거 파는 거죠. 1시간 움직이는데 얼마입니다. 대여죠. 형님들 공소운전 할 때 요거 갖다 쓰세요. 뭐 이런 거 하던 사람이었는데 하여튼 그때는 굉장히 혁명적이었고 2012년에 블레이드 앤 소울 이것도 처음 등장했을 땐 원이죠. 이 경공신이 와 거의 날아다녔잖아요. 막 뭐 점프 막 이렇게 가는 그 날아다니는 모습이 뭐랄까 정말 대단하다. 시대를 앞서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문제는 저런 대단한 게임들이 계속 나왔지만 저 땐 다 정액제였으니까 잘 나가긴 했는데 그거보다 돈을 어떻게 하면 더 매출을 어떻게 하면 더 벌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죠. 우리나라 게임사들이 당시에는 일반적인 해결책이 이제 그냥 보통 게임사라면 확장팩을 내던가 새로운 게임을 만들던가 뭐 부분 유료화를 하던가 글로벌로 확장을 하던가 이런 거였는데 한국식 해법은 굉장히 좀 특이하게 갔죠. 특이하게 신기해요. 왜 일로 간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과금 구조를 연구 개발 R&D를 왜 절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기를 R&D 하는 걸로 우리나라 게임 업체가 전체가 다 저길로 빠지게 됩니다. 저게 한 6, 7년 전부터 등장했던 일인데 이게 보면 저 BM 구조라는 게 과금 구조라는 게 옛날에는 이거잖아요. 형님들 어렸을 때는 게임 디스크 기억나시죠? 플로피 디스크 이만한 거 5.25인치짜리 요거 5.25인치짜리가 있었는데 요런 거 뭐 12장 뭐 그랬잖아요. 아니면 CD던가. 이때의 문제는 이게 불법 복사가 문제였죠. 이게 자꾸 복사해 팔면 복사해 가니까 애들이 과금 구조가 나발이고 이걸 팔아야 이 물건 하나를 팔아야 돈인데 이것들이 자꾸 불법 복사라네? 그래서 가격이 0원이 돼요. 이게 이 불과 10년 전까지 게임 시장 최대의 고민이었어요. 15년, 20년? 게임 시장 최대의 고민이 저 불법 복사하는 저것들을 어떻게 해야 그 매출을 얻을 수 있을까 했는데 이게 해결이 됩니다. 왜 해결이 됐을까? 인터넷의 시대가 되니까 저게 CD가 있어야 소용이 없죠. 접속을 막으면 되네. 접속 그렇죠. 아무리 불법 복사를 해봐야 아이디 접속을 막아버리면 게임이 안 되니까 야 요거 때문에 종량제 월 정액제 시대가 되면서 저 불법 복사가 안녕해. 마음대로 하든가 뭐 그거 뭐 어쩌라고 런처 뭐 불법 복사 하든가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PC통신의 시대 인터넷 시대가 오니까 해적판이라는 게 이제 다 없어지게 되고 종량제 월 정액제 시대가 옵니다. 자 그런데 종량제 월 정액제 시대가 왔더라도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월 정액제를 할 수 없는 라이트한 게임들은 이거 뭐 공짜로 할 수는 없잖아. 퀴즈 이런 거 이거 돈 내고 한 달에 15,000원 내고 하라 그러면 누가 하겠어요. 가끔 재미로 하는 건데 그래서 아이디어를 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대단해요. 부분 유료화라는 아니면 아이템 판매 이런 아이디어를 내요. 2001년 20년 전에 제가 여기서 보니까 여기 잘 되거든. 아이템 팔고 부분 유료화가 아이디어가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표 게임 회사인 넥슨 재팬이 세계 최초로 아이디어를 냅니다. 어차피 저렇게 할 바에는 부분 유료화하고 아이템 판매하잖아요. 이제 확률을 넣자. 천재적인 아이디어죠. 2004년 6월 넥슨 재팬의 메이플 스토리에서 확률 아이템이 등장을 해요. 천재적인 생각이었어요. 게다가 저게 좀 되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게임 타이틀 판매하다가 정액제 종량제로 가다가 부분 유료화로 확률 아이템이 등장하니까 야 이게 생각보다 연구할 게 많거든요. 이 위에 거는 이 과학문제 연구에서 뭐해? 뭐 연구할 게 없잖아요. 확률형 아이템으로 들어가니까 이게 수학과 뭐 이렇게 연결되면서 이게 R&D의 대상이 됩니다.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 대상이 돼서 연구개발의 대상이 되는데 저게 왜 연구 대상이 되냐? 이게 또 우리 경제학과 연관이 있지 않겠습니까? 행동경제학이라 그러는데 사람들은 상금을 받을 확률보다는 상금의 크기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더라. 그렇습니까? 상금을 받을 확률보다는 상금의 크기에 따라 의사결정을 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선호 역전현상 뭐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쓰죠. 한마디로 비이성적이라는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위에는 A는 1% 확률로 100만원입니다. 뽑으면 1% 확률로 기대값은 만원이에요. B는 0.01% 확률로 1억 원이에요. 기대값은 똑같이 만원이에요. 상금은 100배 올랐지만 확률은 100분의 1이 됐죠.
근데 재밌는 건 A를 팔면 더럽게 안 팔려도 B를 팔면 잘 팔려요. 신기하죠? 이게 신기해. 이게 소위 말해 행동경제학 비이성적인 현상 그러는데 A는 아무야 100만원 이거야 1% 100만원씩 만원 안 해. 이 만원으로 내가 중국집 먹고 만다 그러는데 1억 원? 1억 원 하면 하죠. 1억 원이면 내가 될지도 모르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확률 100분의 1이라는 생각을 하는 심지어 10억 원인데 확률이 10,000분의 1로 줄었거든요. 이거는 기대값이 더 낮아요. 왜냐면 여긴 10배가 상금 10배가 올랐는데 확률은 100분의 1로 줄었잖아. 그리고 기대값이 더 낮은데 A 할래 C 할래 그러면 사람들이 C를 선택하더라. 왜냐? 10억 원을 보고 결정을 하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확률을 보고 결정을 안 하고 상금을 보고 결정을 하는 신기한 현상을 보이더라. 이걸로 인해서 이제 엄청난 연구가 들어가죠. 이게 소위 말해 과금구조 연구가 이제 들어가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저 현상을 활용을 해서 사람들한테 조금 더 과금을 많이 할 수 있을까? 근데 제 생각이지만 그거는 게임 회사가 연구할 게 아니라 그쵸? 그죠? 뭐 딴 회사가 연구해야 될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저걸 연구를 합니다. 게다가 때마침 2010년대 중반 4G 시대가 우리 통신의 변화 4G 시대가 열리면서 본격 스마트폰 시대가 개막이 돼요. 기존 IP를 안 그래도 스마트폰 게임으로 바꿔야 될 때였어요. 때 자체가. 기존 게임에 저걸 막 넣을 수는 없잖아. 기존 게임 이미 정액제로 돼 있었는데 스마트폰으로 바뀌니까 때는 요때다 넣죠. 지금까지 연구 개발한 R&D의 정수들을 넣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 우리가 흔히 보는 NC뿐만 아니라 국산 게임들 뭘 하더라도 보이는 뭐 문양, 변신, 패, 무기 질러요, 방어구 발라요, 액세서리는 뭐 반지 4개, 귀걸이 하나, 목걸이 하나, 뭐 소모품, 뭐 컬렉션 시스템 다 보이죠. 뭐 아이나사도 굳이 안 하더라도 수천만 원에서 수십억짜리 시스템이 우리가 지금까지 연구했던 저 정수를 스마트폰 게임의 시대에 쏟아붓기 시작하죠. 근데 이게 대박이 납니다. 잘 안 된 게 아니에요. 대박이 나죠. 2017년 리니지 모바일, 2019년 리니지 2 모바일이 등장을 하는데 아까처럼 얘기했던 그런 과금구조 연구를 여기다 넣었거든요. 이 모델을 넣자마자 2020년 기준 모바일 게임 매출이 얼마가 터졌냐면 1조 7천억이 터졌어요. 이 과금구조 연구한 분들한테 엄청난 성과급이 나갔죠. 야, 이 정도면 회사를 살렸다. 뭐 이런 표현을 쓰면서 기존 수입은 이거예요. 근데 단위가 10억입니다. 단위가 10억. 지금 1조 7천억이 터진 거고 기존 수입의 6배가 터졌어요. 모바일로 바꾸면서. 저게 터진과 동시에 NC소프트도 주가가 우리나라 모든 게임들이 다 마찬가지인데 굳이 NC뿐만 아니라 올랐죠. 라고 말할 때 살 것 해갖고 20만원짜리가 뭐 100만원으로 달려가는 엄청난 성공을 거뒀는데 게다가 이게 저런 과금 구조가 독점적이진 못하죠. 누구나 할 수 있고 뭐 아이디어만 가져오면 되니까 진입장벽이 없으니까 대한민국 모든 게임이 따라하죠. 1등이 가니까 다 같이 달려서 옛날에 몇 번 얘기 드렸지만 외국에서 이런 말을 쓰죠. 레포트도 나와 있습니다. 한국 게임의 역시는 게임 과금 구조 연구다. 리서치 앤 디벨로먼트를 게임을 하랬더니 이걸 하더라. 이 진짜 있습니다 진짜. 야. 제가 한 말 아니에요. 한국 게임의 역시는 모바일 게임 이후로는 게임 과금구조 연구에 온갖 정성을 다 쏟는다. 거의 뭐 MIT 수학과 나온 분들이 와서 이것 짜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0.01%를 해서 이렇게 넣었더니 이렇게 해서 이걸 연구해서 대박이 납니다. 1조 7천억을 벌었으니까 대박이 납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았죠. 여기까지는 해피엔딩인데 또 시간이 좀 흘렀죠. 한 4, 5년 흘러가니까 이제 연속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닝 쇼크가 났단 말이에요. 다시 위기가 왔어요. 그동안 잘했었는데 그동안 뭐 경쟁자도 많이 등장을 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독점적이거나 어떤 진입장벽이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런 비슷한 모델을 차용한 게임들이 많이 등장을 했고 다수의 경쟁자가 있죠. 뭐 오딘 같은 거. 게다가 과금구조도 좀 지치죠. 비슷한 거 똑같이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뭐 바둑도 아니고 포커도 아니고 맨날 똑같은 걸 하니까 지친다. 게다가 결정적으로 이건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서비스 의식이 실종되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게 상당히 영향을 미쳤는데 왜 그랬는지 저 잘 모르겠어요. 이 하드코어한 과금 구조를 즐겨주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그게 응대에 실패했죠. 우리 1분기에 트럭 가고 그랬잖아요. 게임사들의 열정은 기대도 안 했다. 도전 대신 뭐 도발이라니 뭐 이러면서 매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게임사들한테 전부 트럭을 보여주면서 도대체 서비스 정신은 어디 갔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생각나는 기업이 하나 있는데 코스트코라는 기업입니다. 코스트코의 주가 차트 최근에 보셨어요? 저는 코스트코의 이 전략을 보고 저 회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코스트코의 환불제도, 이중보증제라 그러죠? 언제든지 전액 환불해준다. 만족하지 않으면. 심지어 회원 가입되잖아요. 상품뿐만 아니라 회원 가입비도 전액 환불해줘요. 한 입 베어 물고 가도 환불해주죠. 저 미친 거 아닌가. 뜯어서 택 띄워도 여기도 환불해줘. 갖다 주면 환불해주니까 아니 이게 저런 환불을 하고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런 생각이죠. 저 환불 너무 악용할 것 같아. 블랙 컨슈머들이 얼마나 많은데 얘네들 1%밖에 안 되지만 얘들이 그렇게 하면 내 손실을 많이 봐서 망할 걸 생각했는데 이 회사는 그렇게 안 생각했죠. 1% 때문에 99%를 불편하게 할 수 없다. 대부분은 블랙 컨슈머가 아니라는 거죠. 대부분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환불을 하기 때문에 99%를 불편하게 할 수 없고 우리가 1%만 잘 컨트롤하면 되는 거죠.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 할 때 여기를 선택을 했어요. 실제로 저 환불 제도를 이용하고 코스트코에 대한 게다가 물론
물건도 좋았죠. 가격도 싸기도 하고 코스트코에 대한 신뢰가 올라가고 한번 들어가면은 회원을 계속 연장을 하죠. 계속 연장을 하기 때문에 코스트코 주가가 보셨습니까? 대단합니다. 자, 이게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니고요, 구글이 아니죠, 코스트코예요. 그냥 오프라인 리테일 매장입니다. 우리 치면은 이마트라고 해야 되나? 이 주가가 요즘에 미국 시장에서도 가장 미친 주식 중에 하나가 코스트코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물론 뭐 저렴하게 팔기도 하고 그렇지만 서비스 정신에 고객을 그냥 고객이 왕이라는 것은 옛날이지만 서비스 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게임사들은 희한하게 거기서 좀 실패를 많이 했죠. 뭐 흔히 말해서 우리를 무시하는 거냐 뭐 이런 느낌을 많이 들게 했으니까. 자, 하여튼 그건 제 생각일 뿐이고요. 자, 2분기 어닝 쇼크가 나왔습니다. 이제 기업은 이거를 극복을 해야겠죠. 자, 그럼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이냐? 옛날처럼 뭔가 신규 대작 IP를 만들어서 게임으로 승부하는 길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지금까지 입증된 과금 구조를 다시 한번 반복을 하면 되겠죠. 근데 문제는 트릭스터 M에서 약간 지금의 과금 구조에 사람들이 피로하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실적이 별로 안 좋았으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1번으로 가느냐, 뭔가 새로운 게임성을 가진, 아니면은 또 쉬운 길을 반복하느냐에 상당히 기로에 서 있었는데 저것도 기로였고 실적도 기로였고, 그래서 지난번에 보여드렸지만 우리 김소연 누님의 레포트에 나왔듯이 기로에 서 있다. 기로에. 이번에 불소2는 그래서 의미가 좀 달랐어요. 레포트 제목이 제가 한 게 아니라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여기에 큰 그거를 걸고 있었는데, 기로에서 NC소프트를 구해줄 구세주 블레이드 앤 소울2가 8월 26일날 발표했습니다. 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불소2 온라인 쇼케이스 보셨죠? 완전히 새로운 IP를 선언을 했어요. 잃어버렸던 게임 본연의 재미를 찾겠다. 죄송하다는 거죠. 과금구조 이런 것 때문에 잃어버렸던 게임의 본연한 재미, 완전히 새로운 IP, 블레이드 앤 소울의 후속작이야, 이런 발표를 했고, 결정적으로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 개발자분들이 나와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죠. 무슨 시스템 없고 새로운 게 바뀌었고 과금 시스템에 꼭 의존한 게임은 아닐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을 보여줬는데, 뭐 이건 다 아니까 유튜브에서 다 워낙 많이 나왔죠. 나와보니까 비슷했죠. 안타깝게 1번으로 갈 줄 알았더니 2번으로 많이 갔죠. 거의 비슷하더라.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또 앞에 저렇게 말을 하니까, 야 이거 뭐야, 처음부터 과금 구조를 얘기한 것도 아니고 야 우리를 속였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실제로 속이고 싶어서 그랬던 건 아니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대가 무너지고 분노가 치솟고 하나하나에 대해서 모두 다 댓글이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고,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결론적으로 야 또 일로 갔구나라는 실망감이 커지는 거죠. 일로 갈 줄 알았더니 불소도 결국에는 이렇게 리니지가 리지 모바일로 갔듯이 블레이드 소울도 저 모바일로 가면서 갔구나라는 어떤 실망감이 많이 퍼졌고, 그 다음에 충격이 하락이 오는데, 이게 주식은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소비자가 아무리 에이 저거 뭐야 라고 아무리 욕을 해도 이렇게 안 빠져요. 왜냐면 이성적으로 보거든요. 야 과금 구조? 괜찮네. 뭐 돈 많이 벌겠네. 이건 이성의 접근이란 말이야. 우리는 게이머니까 야씨 뭐야 이거. 그런 것 때문에 주가가 빠지려면 그동안 게임사 다 망했지. 뭐 나올 때마다 욕먹는 게 게임인데, 게임이 나왔을 때 욕을 안 먹는 경우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블리자드도 욕먹어. 뭘 내도 일단 욕하고 시작을 하죠. 욕을 일단 한 다음에 해보는 거죠. 뭐 그냥 뭐 이렇게 해보는데, 일단 우리는 지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잘 안 빠지는데, 근데 문제는 이번에 던진 건 게임을 욕해서 던진 게 아니라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 폭탄을 던졌고 여러분들이 샀어요. 저가 매수. 언제나 우린 저가 매수죠. 언제나. 야야야 기회다. 이건 기회다 하고 우리는 샀고, 이 외국인들과 기관이 갖고 있던 물량들이 매도 폭탄으로 나왔는데,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 전까지 어떤 게임의 약간 실망감, 이거하고는 상황이 다른 거죠. 지금 NC소프트의 하락이 그냥 블레이드 소울 2에 대한 게임에 대한 실망감 그걸로 빠진 게 아닌 거죠. 느낌상 그런 걸로 빠졌으려면 야 우리 블리자드는 지금 한 5분의 1 토막 나 있어야 돼요. 그런 것 때문에 뭐 하나 나올 때마다 욕을 먹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는 잘 아니죠. 이게 지금 뭔가 기로에 서 있는데 이쪽으로 나왔다는 걸 아는 순간에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도 폭탄을 던졌는데, 이게 얼마나 세게 던졌냐, 좀 적당히 하지. 적당히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8월 27일. 아니 갖고 있는 걸 던지는 거에 그치지 않고 죽어라 공매도를 때린 거죠. 야 이거 잘 걸렸다. 공매도를 막 때려갖고 와 독해요. 이거 약점 잡혔다는 거죠. 이제 공매도 거래대금을 뽑아봤어요. 와 씨. 이게 뭡니까? 막 800억씩 던졌어. 800억, 900억씩. 여기다가 약점 잡혔으니까 때는 이때다 그 공매도를 때려갖고, 지금 공매도 잔고가 지금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됐는데, 요 800억, 900억이 전부 다 공매도로 가정을 하면, 요 삐죽 세운 거는 가정입니다. 가정. 저게 거둬들인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마지막 얘는 추정치지만 지금 뭐 여기 어딘가 있겠죠. 여기 어디 이렇게 높지 않을지라도 지금 뭐 실적 발표 이후부터 공매도가 나왔는데, 이건 마지막에 공매도가 폭발하면서 지금 아래로 빠졌는데, 자 그런데 저 2분기 연속 어닝 쇼크 실적이 안 좋은 타겟치기 사실은 NC는 하나가 아니었죠. 교토 삼굴. 똑똑한 토끼는 구멍을 여러 개 뚫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셨죠. 8월 11일 리니지 월드, 슈카 월드가 아닌 리니지 월드.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아요. 슈카월드. 이런 대형사도 월드로 짓는 걸 보면 미래를 앞서본 이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월드, 슈카월드, 리니지 월드가 출격을 하고 티저 영상이 나왔는데 동일한 때에 이것도 보셨죠? 리니지 모바일에는 이것도 또 유튜버들이 다들 한마디씩 하던데 저는 리니지 모바일을 안 했어요. 모르겠는데 유일 변신자에게 등장했다. 우리 김성애가 벌써 빠르더라고요. 우리 성애가 레카라는 단어를 만든 분이죠. 레카, 사이버 레카라는 단어를 만든 분인데 그냥 레카 말고 사이버 레카. 자기가 제일 빠르던데? 야 어쩌고 그렇게 빠르니? 빨라요. 빠른 친구인데 유일 변신 기르타스라는 걸 업데이트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지만 변신하는 거에 돈이 들어가죠. 돈이 들어가는데 그동안은 저 리니지 모바일에 안 해봤어요. 저는 고급 희귀 영웅 전설 신화까지 있었는데 신화 위에 한 단계 위에 있는 유일이란 등급을 만든 거죠. 등급을 만들었는데 제가 쓱 보니까 뉴스에는 15억에서 20억 들어간대요. 이 한 장 만드는데 어떤 뉴스는 80억이라는데 80억 실화입니까? 야 80억은 아니겠지. 야 80억이면 저걸 누가 만들어? 저걸 어떻게 만들어 80억을? 야 15억도 이게 가능한가 싶은데 80억 아니겠지? 이걸 보면은 하필이면 또 리니지 저 월드 뉴스 때 동시에 발표라니까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실적이 쪼크고 부족하니까 여기서 돈을 더 거두려고 하는 건가? 이게 아닐지라도 이런 의도가 아닐지라도 저런 불충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또 리니지 월드를 먼저 해보신 우리 애널리스트 분들의 의견을 보면 이문족성 연구원님의 글인데 NC소프트 리니지 월드 해봤다 솔직한 후기를 남기겠다 보면은 페이 투 윈, P2W라거든요. 리니지 월드도 결국엔 BM이 페이 투 윈인 것으로 추정이 된다. 변신카드, 마법인형, 뭐 아이나사드, 지금 뭐 있는 것들, 뭐 펫, 뭐 이런 것들 다 있는 걸로 확인되고 지금까지의 질러라 모델이 뭐 비슷하게 유지될 거다. 아직은 발표가 안 됐으니까 이제 수정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라는 이런 레포트도 나왔죠. 한마디로 이걸 보니까 사람들이 다 생각을 하는 거죠. 아, 플스2도 그렇고 뭐 리니지 월드도 그렇고 지금 나온 뭐 리니지 모바일의 변신 업데이트도 보니까 실적이 부족하니까 실적 부진의 대책으로 굉장히 어려운 길 하기엔 어렵고 불확실하지만 뭔가 그래도 창의적이고 사람들한테 뭔가 흥미, 재미, 게임을 만들려는 어려운 길이 아니라 이거 자기 복제해서 가격 올리는 굉장히 쉬운 길로 가는 것 같구나 라고 판단을 많은 사람들이 하니까 이쪽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많이 호응해주고 옛날처럼 리니지 모바일이나 리니지2 모바일이 나올 때처럼 뭔가 실적이 좋아질 것 같냐라고 기대했을 때 아닐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주가가 15%, 7%, 뭐 20%씩 빠지는 건데 이건 사실은 트릭스터 M에서 좀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이쪽이 아닐 거라고 기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 가격이 빠지는 걸 봐서. 욕을 먹는다고 단순히 가격이 빠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중앙대학교 교수님의 한국게임학 회장 교수님의 말에 따르면은 이런 거죠. 쉬운 길에 빠졌다. 결국에 과금제 수익 모델이란 그런 BM에 옷만 갈아입혔다. 새로운 IP 개발 의도가 사실상 보이지 않았다. 이건 교수님의 고상한 표현이시고 우리 표현으로 하자면 신문기사에 이렇게 나온 거죠. 이런 게임 그만 좀 만들어라. 좀 지겹다. 어떤 이런 게 표현이 많이 되는 거죠. 정말 안타깝게. 하지만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게임업계가 지금 ESG 선언 많이 하거든요. ESG 가운데가 소셜이잖아요. 소셜이라는 게 결국 기업이 추구하는 방향은 무엇인가? 사회적으로 관련성 있고 유익한가? 고객 관계는 얼마나 잘 관리되고 있나? 기업은 고객과 잘 소통하는가? 고객 서비스는 얼마나 신속하고 얼마나 효율적인가? 기업이 제품 리콜 같은 소비자 보호 문제에 대해서 부정적인가? 잘하고 있는가? 이거를 만약에 잘 했을 때 ESG를 충족하는 거고 그럼 뭐를 할 수 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다. 이게 ESG잖아요. 가운데. 앞에는 환경, 뒤에는 거버넌스지만 가운데는 소셜이 이런 내용인데 우리 게임업계들이 이거를 지금 다 선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NC소프트도 당연하죠. NC소프트도 선언을 했습니다. ESG 경영위원회를 신설을 했고요. 퓨얼이라 그래서 성장 동력을 만들겠다. 퓨처 제너레이션, 미래 세대에 대한 고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환경 생태 보호, AI 시대의 리더십과 윤리를 선언을 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실적 때문에 눈앞에서 그런 결정을 했을지라도 저거를 뒤집으려면은 좀 어려운 길이겠지만 게임사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서 우리들이 소비자들이 기대하는 게임을 만들면은 사실 여론이라는 건 순식간에 뒤집을 수 있죠. 좋은 게임만 만들어준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쉬운 길로 보이는 쪽으로 간다면은 점점 어려운 길로 가지 않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리고 또 안타까운 거는 지금 글로벌 게임 시장이 지금 어떤 임계점에 와 있죠. 누가 보더라도 메타버스라는 단어 얼마 전까지 들어보셨습니까? 최근 한 6개월, 1년 사이에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게임 시장을 휩쓸고 있잖아. 지금 뭐 북미건 글로벌이건 전부 여기를 어떻게 해보려고 뭐 난리인 거고 스트리밍 게임 우리 여러분들이 아는 대형 IT 회사들 다 들어가 있잖아. 구글,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그 이 스트리밍 게임 시장이 얼마나 커질 것 같으면 그런 글로벌 IT 기업 시가총액 1000조, 2000조짜리 회사가 들어간다는 말은 이 양쪽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폭발하고 있거든요. 글로벌 게임 시장의 성장은 누가 보더라도 이렇잖아요. 여기 어디에 와 있는 느낌이거든요. 지금 게임 시장에 두 번 폭발했는데 처음이 PC통신 인터넷 시대가 오면서 게임 시장이 한 번 성장을 했고 모바일로 오면서 한 번 성장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런 게 되면은 누가 보더라도 1단계, 2단계를 합친 것보다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마치 영상에서 유튜브가 등장하던 그런 시대의 느낌이 글로벌 게임시장에서 불고 있는데, 하필이면 우리나라 게임사들이 어떤 저런 것 때문에 비행 구조에 시선이 많이 가 있어서 저거를 참 뛰어들었으면 좋겠는데 놓치고 있다는 안타까움과, 게다가 참 좋은 게 경쟁자들이 흔들리고 있어요. 야, 이게 어떻게 보면 기회인데, 여기 있는 게임은 마약이라 그래서 원투펀치 맞고 있죠. 지금 저기 중국 게임사들 이빨 다, 물론 중국 게임사들이 이빨이 다 부러진 거는 우리나라에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게임 되게 팔아야 되니까. 파놓고 다친다는 말과 비슷한데, 뭐 어차피 닫아 있었잖아. 뭐 어차피 열리지도 않았는데, 열린 다음에 닫으면 몰라. 아직 안 열렸기 때문에. 저쪽은 게임은 마약이다 그래서 흔들리고 있고, 얘는 왜 흔들리는 거야? 이제 블리자드랑 뭐 찍어야 될 것도 있는데요. 욕할 수는 없고요.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지금까지는 문제가 있었지만 아직 기다리고 있거든요. 스타 3, 그쵸? 또 뭐 있지? 히오스 2. 자, 히오스는 해줘야 됩니다. 히오스는 해줘야 되고요. 오버워치 그 확장팩 말고 다음 거 뭐 이런 거 지금 디아블로 씨 그죠? 3명이 오리라 빨리 와야 돼요. 지금 그런 중이기 때문에 이분은 뭐 좀 흔들릴지 하더라도 제 인생 12년을 갖고 왔으면 그 정도는 내줘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경쟁들이 글로벌적으로 이럴 때 우리 게임사들이 지금 이렇게 폭발적으로 올라갈 것 같은데 너무 좀 안타깝다는 거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뭐 결정적인 얘기 많이 하는데, 이게 어떤 세계적인 회사들이, 세계적인 대기업들이 나와서 IR을 하거나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해요? 많이 하는 얘기가 이거잖아. 영어로 해서 죄송합니다. 다음은 뭐야? 지금까지 훌륭한 건 알겠어. 다음은 뭐야? 다음 게. 야, 오죽했으면 그 세계적인 기업 테슬라가 자기 자동차 얘기만 해도 충분할 텐데 나와서 이 옷을 입은 사람이 이렇게 춤을 추잖아. 별짓 다 한다 생각했는데 별짓이 문제입니까? 지금 주주가 뒤에 있는데, 야, 주주들이 지금 보고 있는데 춤이 뭐야? 스트립쇼라도 해야지. 주가 올리려면 우리 기업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테슬라의 오너가 아니라 테슬라의 주주의 입장, 그 게이머를 하는 게이머의 입장이 아니라 그 게임을 가진 주주의 입장으로서는 넥스트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뭐 물구나무 서라면 서야지. 지금 그게 장난입니까, 돈이? 아니, 지금 내가 투자한 건 장난이 아니거든요. 삼성전자 이 스마트폰은 내가 장난처럼 이용을 하더라도 삼성전자 주가는 장난이 아니잖아요. 1, 2만 원 걸려 있는 것도 아니고. 야, 그러면 넥스트를 보여줘야 되고. 그래서 이 일론 머스크 형을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하는데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어떻게든 주가 올리려고 별걸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좀 너무 많이 해서 문제지. 형은 너무 많이 해서 문제고, 얘 형은 좀 적당히 해야지. 적당히. 이게 악영향을 줘서 문제인 거고, 좀 모든 게 적당히 해야 되는데 뭐 자꾸 트위터를 하고 하여튼 주가를 올리려고 노력을 하는 그 모습은 어쨌건 응원을 많이 받잖아요. 뭐가 됐건 간에 조금만 그 노력을 조금만 덜 했으면 좋긴 하겠지만, 좀 그런 게 있긴 하지만, 이 대단한 테슬라도 항상 넥스트 비전을 계속 얘기하면서 지금 우리가 600조 기업이지만 1000조 갈 수 있습니다. 1000조 기업이지만 2000조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올해 우리가 1000억 벌었는데 내년에 2000억 벌게요. 이런 얘기를 하는 기업도 있지만은, 저 정도 되는 기업이라면은 그 다음 비전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시가총액을 2배로 올릴지, 어떻게 하면 3배로 올릴지, 이거를 얘기해 줘야 되는 시대가 아닌가. 그리고 참고로 제가 그 영상 중에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엔 알았거든요. 엘리미네이트 데인저러스, 요거 한번 잘못 해석했다가 사과 영상 올릴 뻔했습니다. 나중에 후반에는 드립이었는데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하여튼 뭐 그랬는데, 자, 그랬고요. 이런 시대인데 지금 우리는 뭐 왓츠 넥스트에 대한 얘기가 뭐 전혀 그냥 얘기와 현실이 다른 거죠. 말과 실제가 전혀 달랐기 때문에 차라리 말을 하지 말지. 차라리 말을 하죠. 그럼 기대라도 안 했을 텐데. 말과 현실이 다르니까 이 표리가 부동되면서 결국에는 저런, 어떻게 보면은 참 안타까운 모습 보이고 다시 올라가겠죠. NC소프트가 대단하고 훌륭한 회사이기 때문에 다 수습하고 더 좋은 넥스트를 보여주면서 회복해서 올라가리라 뭐 믿어 의심치는 않지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최근에 2020년대에는 100조 회사가 되는 법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100조를 버는 거였어요. 1년에 1조를 벌면, 근데 100조 되려면 100년 걸려. 근데 요즘에는 100조 회사가 되려면은 내가 지금 1조 벌고 있는데 내년에 2조 벌게요, 이래서 100조 회사가 되는 게 아니죠. 아까 전에처럼 보여줬지만 정말로 비전과 방향? 근데 우리가 넥스트에 뭘 할 거다? 세계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 쿠팡이 왜 100조가 되고, 단지 저런 얘기를 하는 기업들이 돈 얼마 못 버는데도 시가총액이 올라가는 게, 요즘에는 2020년대가 변화의 시대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의 비전과 이런 걸 보여줬으면 사실 NC소프트가 실적 쇼크했어도 주가가 올라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지금 게임사들은 사실 올라갈 일만 남았는데 눈앞에 있는 이 현금이 얼마를 버는지 이 어닝에 목숨을 걸고 이 비전을 보여주는데 실패하니까 주가가 못 올라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돈을 못 벌어도 아마 올라갈 겁니다. 그런 거를 보여줄 수 있다면. 그러니까 뭐 지금 물론 계속 노력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아마 충분히 뭐 지금 20조 40조 회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뭐 요즘에 이런 거 보여주죠. 그래서 뭐 빛나는 소울 소환서 뭐 11개 주시고, 소울용 소환서 11개 주시고, 영석 결정 300개 주시는 거 정말 훌륭하고 감사하고 좋은 생각이지만, 뭐 지금부터 바꾸면 되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왓츠 넥스트를 정말 말한 그대로 말씀 많이 해주셨거든요. 말한 그대로만 보여줄 수 있으면 아마 지금 떨어졌던 거에 비해서 200폭으로 오르지 않을까. 말씀하신 그대로 보여주면은 뭐 충분히 되지 않을까 생각. 말한 것과 다르게 가면은 안 되는 거죠. 충분히 보여줘야 할까 생각을 하고. 자, 반사이익을 받은 회사가 있죠. 펄어비스 보셨죠? 야야 가만히 있다가 뭐지? 야 저 집 불안해. 우리 집에 다 와서 26% 걸었어.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게 보통 펀드를 운영하면은 게임 업종을 몇 퍼센트 들고 있어야 돼요. 우리 펀드 10%야. 우리 펀드 8%야. 근데 만약에 NC를 팔면 다른 걸 사야 돼. 보통 그런 경우가 많아요. ETF를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펀드를 운영하면 비중을 맞춰야 되거든. 그러니까 NC를 팔면 뭔가 다른 걸 사야 되는데 하필 펄어비스가 신작을 공개했죠. 야, 26%가 오르고 이날도 엄청 올랐다가 빠졌는데 물론 여기도 공매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많이 들어왔지만 공매도가 나발이고 NC 팔고 펄어비스 사자가 들어오면서 굉장히 많이 올렸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게임 모든 사들은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죠. 지금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시장 상황이고 능력도 충분하기 때문에 매지소프트건 넷마블이건 뭐 넥슨이건 다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줘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잠깐 광고 없고요. 잠깐 보여드리면 대단합니다. 이거 솔직히 대단한데 도깨비의 그 게임 트레일러거든요. 실제 나와봐야겠지만 이 영상을 보고 사람들이 모두 해서 25%를 올렸죠. 잠깐 보여드릴게요. 게임 이제 소개 영상이죠. 트레일러. 광고 없고요. 이건 길게 보여도 되지 않을까? 이거 설마 저작권에 걸리나? 야, 이 게임 홍보 영상인데? 모르겠다. 하여튼 뭐 이런 게임을 만들겠다고. 뭐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가서 보세요. 나머지는 하여튼 저래서 저걸 보여주면서 어떻게 됐건 뭐 새로운 게임이 되게 잘 나올 거라고 기대가 많은 상황이죠. 26%가 오르면서 끝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모든 게임사들이 충분히 이렇게 뭐 올라갈 수 있는 포텐셜들은 너무 충분하기 때문에 NC 같은 경우도 눈앞에 있는 실적에 지금 물론 급하긴 하겠지만 연연하지 말고 다음 스텝을 뭐 진실하게 보여주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NC 게임을 너무 재밌게 했던 사람으로서 생각을 하고요.